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국민 투쟁을 시작한다라는 건데, 정치권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방탄 단식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불체포 특권 행사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작 단식 이어가다가 체포동의안때 부결을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는데 당 내에서조차 방탄이라는 느낌이다. 이제는 방탄 단식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대표는 왜 단식을 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단식. 동아일보 6면 기사 함께 보실까요? 이 대표의 단식 투쟁. 글쎄요, 국민들은 얼마나 공감할까요? 이재명 국회 앞에 무기한 단식 돌입. 여당에서는 아니 정기국회 전날에 무책임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안쪽에서는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건 아니냐, 소환이 코앞이다 라는데 갑자기 단식에 들어가서 검찰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단식이 검찰 출석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든 말든 검찰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3중. 이어지는 기사인데 이 조선일보 3면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이 대표의 이 단식의 목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단식, 조선일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하고 당내 서태론을 막고 국회 체포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3중 목적의 방탄이다, 3단 방탄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해석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일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는 지장 없다라고 하지만 설마 이 3중 목적을 위한 3중 방탄 단식이라면 앞으로 정치권 논란 상당하겠는데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점령. 경향신문 5면입니다. 김정은이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겠다라며 일종의 작전 계획까지 일부 공개했습니다. 남침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썼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뭘까요? 이전. 한겨레신문 1면입니다. 결국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장군들의 흉상은 유지하고 홍범도 장군은 이전하기로 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육사가 아니라 더 좋은, 더 높은 의미의 독립기념관으로 모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는 없다라고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지장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오늘 3중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단식의 이유, 단식의 목적은 뭘까요? 검찰 소환 직전에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 이야기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명분, 한 영화의 대사,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뭐 이런 하정우 씨의 대사도 있습니다만 단식의 명분, 이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이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 명분이 진짜 명분일까?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본인을 위한 단식인가? 이에 논란도 오늘 아침 뜨겁습니다. 바로 이야기 물어보죠.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여당에서 보시기엔 이 대표가 든 명분, 예. 민주주의의 파기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 단식의 명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얘기한 세 가지는 이재명 대표 취임하고 나서부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부터 민주당이 시종일관 얘기해왔던 일입니다. 예. 만약 저런 요구들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1년 365일 내내 단식을 해야 될 텐데, 단식이라는 건 정말 국민적 요구 상황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야당이 이 정도의 목소리를 관철해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분이 필요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 정도의 내용으로 단식을 단행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전체적으로 단식에 대한 명분을 국민께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식의 명분이 조금 추상적이에요. 민주주의의 파괴를 예.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이 무기한 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네. 단식이 언제까지 무얼에서 하겠다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단식한다, 뭐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것들을 집권 여당,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충족시켜 준다면 언제든지 단식을 풀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실질적인 속내는 이제 곧 검찰의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예. 본인이 소환 조사돼서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말로는 얘기했는데 그럴 속내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제1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이 권한들을 남용해서 단식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당 지도부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 단식의 명분이 없다. 네. 민주주의 파괴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속내는 본인 수사 막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비판 의견입니다. 비명계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방탄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명계 재선 의원, 정기국회 앞뒀잖아요. 맞네. 정기국회 직전이잖아요. 야당 대표가 단식해야 할 만한 상황은 없다. 방탄 단식이라는 느낌을 줄 수 없다.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도 방탄 같다라는 얘기, 비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 대표의 단식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쩌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본인을 위한, 나를 위한 방탄 단식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궁금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응원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박들은 감히 쫓아올 수 없는 고귀한 희생. 또 이 수박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수박 니들은 뭐 이런 거 못하지. 우리들의 심리적 대통령은 이재명. 참 창조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심리적 대통령. 수박들은 감히 쫓아올 수 없는 고귀한 희생. 건강 유의하셔라. 우리도 함께 하겠다. 지지자들은 응원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표의 단식이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소환 한 해 만에 뭐 4일에 가겠다, 11일에 가겠다 이 대표가 이 검찰과 실갱이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단식,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일단 검찰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어제 그 언론 보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다가 이제 그냥 단식까지 하는구나.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단식을 했을까? 이제 검찰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북송금하고 이제 백현동이 지금 현안이잖아요. 현안이죠. 이제 검찰 소환 앞두고 영장 철구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대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백현동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대북송금 저것도 이제 이화영이 보고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증거가 불리한 증거가 나와서 이번만은 이제까지는 잘 피해왔지만 네. 이번만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도 가결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추측 그렇죠. 해석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카드로 단식을 생각했지 않나 싶은데 궁금한 건 이 네. 대표가 단식하면 뭐 결과가 달라집니까? 영향을 줍니까 혹시? 영향 주죠. 일단 며칠 단식하면 기운이 없어질 거예요. 기운이 없어진다. 그러면 못 걷죠. 그럼 예. 휠체어 타야 할 거 아니에요. 휠체어 탈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을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 되면 이제 10일 이상 되니까 완전히 기력이 쇠진하기 때문에 검찰 소환하면 이제 휠체어 타고 가는 거죠. 네. 그럼 휠체어 가서 조사 받아요. 자, 검찰이 그냥 원칙대로 영장 청구한다고 해봐요. 네. 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갑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비명계를 할지라도 휠체어 탄 사람한테 어떻게 구속을 하고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겠어요.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은 대표한테 어떻게 이 무도한 검찰이 발부한 영장에 동의할 수 있느냐. 아무리 비명계라 하더라도 인지상정, 그렇죠. 찬성표 못 던진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만약에 그래도 가결이 됐어요. 예. 법원에 갑니다. 법원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쇼지만 저렇게 기력이 없고 구속이 되면 수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하기 어렵죠. 영장도 기각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사실은 본인의 체포동의랄지 영장 발부 여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고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단식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갈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잘 생각했냐면 네. 만약에 자, 단식 지금부터는 이제 검사 선배의 충고예요. 그렇죠. 단식한다는 이유로 음. 조사를 안 낸다랄지 영장 청구를 안 하면 대한민국 난리 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 절도죄 피의자들이 다 단식할 겁니다.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이제 영장 청구하고 소환도 안 하면서 우리가 단식 올 때는 왜 소환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럼 사법 체계 무너지는 거예요. 단식이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방금 말한 시나리오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시나리오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여당 김기현 대표, 이를 바라보는 여당 당대표는 어떤 입장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리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1+1은 100이라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국민을 앞세워 국민과 대통령을 싸움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단식이든 국민 항쟁이든 할 때 하더라도 약속한 영장 심사부터 받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이신 김영주 의원님, 이 단식을 대표가 하게 되면 김광삼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좀 기력도 쇠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휠체어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포영장이 넘어오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찬성이든 부결이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인륜적인 인지상정상 또 아픈 당대표 체포영장에 과연 찬성할 수 있을까? 아무리 비명계라도. 네. 혹시 뭐 또 그거를 노린 거 아니냐? 김광삼 변호사님 이렇게 추측하셨는데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찬성해야죠. 그래도 찬성해야 된다. 네, 이번에 확실하게 찬성해서 네. 당의 일체감을 가져야죠. 말에 책임을 져야죠. 특권을 내려놓겠다. 불체표 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라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부터 단식하더라도 체포영장이 오면 날 가결하겠다. 여러분도 가결해달라. 예. 그 말을 믿고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단식과 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그전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바쁘다 그랬잖아요. 예. 단식하는 것은 무기한 단식이잖아요. 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이라도 빨리 출석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검찰이. 압박을 해야죠. 그럼 단식 중이다. 대한민국에 단식한다는 이유가 수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오늘 내일 나와라라고 소환을 통보하면 네. 나 단식회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게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김강kan 변호사 얘기처럼 그러면 전국에 다 검찰에 출토해야 될 사람은 전국 일체 단식 단식 연대를 한번 꾸려보면은 아, 단식연대. 예. 김밥집이 잘 되겠죠. 밥을 예. 잘라 먹는 게 단식이니까. 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만. 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이정현 대표도 단식하다가 결국 여론이 나빠져서 7일밖에 못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제1야당 대표도 다수의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단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윤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1박 2일 연찬해야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다독거리면서 예. 국회를 탄탄히 해서 정말 윤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정말 실력이 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일을 해야죠. 예. 단식을 하고 앉아 있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단식 현장에서도 난리래요.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조롱 속에서 단식해서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사실상 김영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전통적인 단식의 의미는 의석수가 적어서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정당이 무언가의 특정 이슈에 대한 명분에 힘입어 단식을 할 때 이 정치적인 힘이 발휘되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마음 먹은 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거대 의석수를 갖고 있는 힘 있는 정당의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왜 단식을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 떨어진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실제로 제1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단식했을 때, 이정현 대표 단식했을 때 성남시장 시절에 이건 정말 힘 있는 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은 땡깡이다. 예. 아니면 협박이다. 이렇게 본인이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본인 스스로의 정당화를 할 수 없는 일들을 예. 본인이 하고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걸 제안한 얘기라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얼른 가서 국회 가서 취재 왔는데 여기인데요. 지금 좀 전 상황인데 이 대표는 없어요. 일단 단식 투쟁하겠다라는데 현수막 2일차라고 돼 있는데 이 대표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 이 대표 어디 가셨냐라고 지금 취재 중인데 어젯밤 10시쯤에 이 국회 본청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휴식을 좀 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의 단식 투쟁장 천막에는 이 대표가 없습니다. 이 통상 단식 투쟁하면은 이 노숙 단식 투쟁에서 저기서 이제 잠도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 대표가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서 밤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만 확인됐고 무기한 단식 투쟁인데 이 대표가 어디로 갔는지 다시 언제 돌아오는지 확인되면 저희가 또 바로 현장 연결해서 돌아오면 복귀하면 또 현장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동식 단식? 저 이런 단식은 처음 봐요. 신개념의 단식인지 모르겠어요.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현수막만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그럼 진짜 편한 단식이죠. 이제까지의 단식은 다 노숙 단식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서 자고 물 먹고 단식하고 그리고 단식하고 있으면 또 격려로 또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단식 중에 조롱하는 단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좀 약한다 하더라도 단식의 결의,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하고 야당이랄지 여당도 상대방에 비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막 조롱 섞인 말이 아주 뭐 쏟아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낮에 단식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나온다? 또 저러다가 또 며칠 가면 아 내가 당뇨병 있는데 진짜 단식할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진정성과 명분성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답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 저건 방탄 단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불식시켜야죠. 예. 그럼 본인이 검찰 소환 응하고 체포동의안 오면 가결시켜달라. 나는 법원 안에서 진검승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단식의 어떤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가 그래서 이 민주당 오늘 당대표 일정을 좀 취재해 봤는데 9시 30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분 뒤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저 단식 무기한 단식 투쟁 천막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2분, 1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저 단식 투쟁 천막을 가봤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천막은 현재 텅 비어 있고 이 대표도 없습니다. 밤새 아마 다른 곳에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그 무기한 단식이라고 해서 천막에서 계속 이제 주무시면서 노숙 단식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대표가 밤에 어디 가셨습니까? 퇴근하셨습니까? 글쎄요, 그 저도 뭐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저거는 단식도 아니고 그야말로 간헐적 단식인데. 아, 간헐적 단식 아니냐? 네.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여가부 장관 왜 다른 데서 잤나 이런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 자기 마음대로 단식 이래놓고 무기한 대로 한대요. 그게 일반인들로서는 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최소한 단식을 하기로 했으면 며칠을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하라. 예, 제대로 해야죠. 지금 뭐 겨울도 아니고 뭐 아직 날씨 밤에 저기서 잘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다만 문제는 저렇게 해놓으면 또 테러가 문제예요. 예. 명분이 없는 단식을 시작했을 때 단식을 풀 수도 없어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내 잡아가라 이런 것밖에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됐고 또 당에서도 그 부분은 안 된다. 지금 정기국회에 몰입해야 된다. 그게 진짜 민생다운 민생이고 통합다운 통합이고 그게 민주당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다. 예. 헌신하라. 그런 얘기를 해야죠. 사실은 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서 우리가 지난해 봤듯이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갑자기 왜 단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단식의 성격, 그러니까 밤 10시에 어디론가 갔다가 다음 날 아침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단식이 과연 진정성 있는 단식인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냐? 아무런 감동도 울림도 안타까움도 없는 단식이다. 단식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예전에 네. 그 이정현 대표 단식할 때 국민의힘에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는 퇴근 안 하셨잖아요.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도 보면 청와대 앞에서 단식했다가 밤에는 국회 앞에서 단식하고 네. 이렇게는 했어도 그 농성장 안에서는 계속 있었잖아요. 이른바 풍찬 노숙이란 말이 그대로 어울릴 정도로 특히 황교안 대표의 단식 때는 굉장히 매섭고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예. 저대로 가다가 정말 자칫 잘못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당시 여당에서도 이 건강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단식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는데 앞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층들이 수박들은 따라올 수 없는 뭐 헌신과 희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바로 어제 그제 직전까지 나왔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그냥 마음껏 부결시켜버렸던 일들을 민주당이 자행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말의 책임감이나 이런 국민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될 때 갑작스럽게 단식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정부 탓으로 몰아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 얼마 전까지 김은경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예. 혁신위가 냈던 혁신안 중에 한 가지 제 눈에 띄었던 건 집권 수권 정당으로서의 기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비내각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하나씩 대응될 수 있는 국회의원 만들고 정기국회 내내 168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민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본인 스스로 장애에 나가서 거리투쟁, 흔히 말하는 이 단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은 결국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동일시하게 만들어버리는 퇴행 정치를 가져간 것 같아서 아마 이 내용들은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고립을 가속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표는 단식 안 나왔네요. 천막인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디 간지가 좀 궁금하고 이게 무기한 단식인데 약간 뭐 출퇴근 단식이냐 뭐 이런 논란도 예상됩니다. 집에 가진 않았겠지만 본청으로 어딘가에 이동했다면 이게 뭐 무기한 단식 투쟁은 아닌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저 단식 천막에는 이 대표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모습 나오면 좀 다시 연결하고 기자들이 오늘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가셨는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취재되면 또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뭐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종인 전 대표.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따끔하게 쓴소리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옛날에는 이 정보의 흐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극한 투쟁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구체하게 단식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무슨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래봐야 그 의미가 없어요. 구차하게 의미 없는 단식이다라고 김종인 전 대표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6년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자 그때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글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압에 맞선 단식은 저항이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다. 땡깡은 일본어예요. 땡깡은 일본어입니다. 자, 저항이 아니라 뭐 땡깡이나 협박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비판한 바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소위 이 땡깡이냐에 대한 논란도 앞으로 예상돼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뭐 검찰 소환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단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법무부로서도 조금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혹시 이 단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좀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이 소환 조사를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6년 10월 2일에 SNS에 썼어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 대표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 협박. 저는 이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기국회가 지금 블랙홀로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네. 단식이 소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하죠. 김광삼 변호사님, 궁금한 게 검찰이 지금 4일에 소환을 예고했잖아요. 네. 근데 이 대표가 지금 단식 들어간 걸로 봐서 4일에 나온다는 말씀도 없으니까 4일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소환을 거부할 것 같아요. 그럼 2차례 소환 거부잖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서 검찰이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 대표가 단식을 명분으로 소환에 거부하면 두세 번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야당 대표가 아니면요. 일반인이 만약에 소환 3번 했는데 안 응해요.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단식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은 소환과 영장을 회피하기 방법이라 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소환 생략하고 체포영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오죠. 잡아와서 이제 조사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영장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소환 안 받고 영장 회피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면 이건 증거인멸이요. 도주 우려가 있다. 뭔가 이렇게 잔꾀 부리고 꼼수를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하는 데서는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쳐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당대표에다가 국회의원에다가 이제 단식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바로 체포해서 하고 싶지만 부담이 되죠. 아니 부담이 아니라 또 체포영장에서 잡아오려고 하면 또 국회에서 또 그게 동의를 어디 하는 거예요. 그 체포영장도?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다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불체포 특권에 숨었고 야당 대표까지 다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안위와 방탄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막다른 고민에 몰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국회의원이랄지 대표라는 신분 가지고도 더 이상 검찰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뭐 단식을 저는 꺼냈다고 보는데 이 단식이요. 갑자기 어제 나온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예. 이미 검찰 소환할 때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단식 날짜를 며칠인가를 잡고 그 날짜쯤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단식을 했을 때는 뭔가 몸에 이상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검찰 소환이랄지 영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체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타이밍을 굉장히 스케줄적으로 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많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맥락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장관이 보기에도 저 단식은 개인 비리 수사를 단식으로 맞서는 일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맥락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일지도 궁금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 맥락 없는 일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 측에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 이전에 민주당의 어떤 간판 이전에 개인적으로 성남시장 시절에 토착 비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당 전체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렇게 시위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인가.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맥락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없다? 관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없다. 맥락이라고 하는 건 공감대 아닙니까? 국민도 공감할 수 없는 또 일부 민주당 내에서의 국회의원들조차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묻지마 단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의 스크럼을 풀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직생 아까 정신 말씀했어요. 이 대표가 사직생 정신으로 단식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명언이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생즉사 사직생. 죽고자 해서 살겠다라는 게 사직생. 이 대표가 언급한 사직생인데 이 공교롭게도 말이죠. 김병민 최고위님. 이 대표가 사직생을 내세우면서 단식을 들어갔지만 바로 단식 들어간기 전날 그 김남국 의원을 사직생이 아니라 생즉사했어요. 네. 살려놨잖아요.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이 살려놓고 지금 이 대표 등장하고 있군요. 최고위 현장 최고위를 지금 저 단식 농성에서 하는데 같이 입장을 하고 있어요.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제 찾아와서 뭔가 단식하는 이 대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최고위를 갖는 게 아니라 같이 입장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는지도 좀 궁금하고 식사는 좀 못하고 계실 텐데 물은 좀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왜 같이 입장하는지도 조금 생소합니다. 같이 입장하는 거.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금 현장 최고위원회를 저 단식장에서 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단식에 대한 진정성이 아니라 뭔가 관심을 고조시키는
보여주기 쇼로밖에 안 비춰지는 거거든요. 저렇게 예. 되면.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갖고 단식을 하면서 최고위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야지 단식은 단식대로 하면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대로 하고 본인의 역할들은 역할대로 수행하겠다는 건데 누가 저런 모습을 보고 사직사, 생직생의 자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 됩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 최고위원들이 열었으니까 그 모두 발언 등을 통해서 또 정부에 대한 비난들을 쏟아내고 하겠습니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권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을 하는군요. 조금 어수선한 들어볼까요? 상황이긴 한데 최고위원 회의를 이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의 단식 때문에 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 그리고 이게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그 절망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퇴행이 좀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권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이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장관들 네, 뭐 어제랑 비슷한 맥락의 이제 발언을 해서 이 대표의 단식의 명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뒤에 이제 최고위원들과 지도부가 같이 배석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젯밤에 어디론가 이 대표가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 같이 입장을 해서 단식 텐트에서 천막에서 최고위원회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가 조금 전에 윤 정부의 이 무도함을 막을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단식밖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는 거다라고 단식의 이유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단식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본질이 바뀝니까? 자, 박수현 전 수석 제가 하나 또 바쁘게 도착하셨는데 스튜디오에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민주당은 사실 거대 의석수를 갖고 있고 민주당이 마음먹은 법안에 대해서 다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뭐 무소불위의 국회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좀 의아하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게 본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방탄 단식 아니냐 이런 비판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거든요. 우리 박수성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오늘 그 정부 그중에서 이제 그 문체부에서 늘 그 언론 기사를 전부 스크립에서 정리를 이제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제1야당 대표의 단식 기사가 저 밑에 기탈 안에 한 줄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언론과 또 국민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그러나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대로 단식 외에는 정말 이 불통 응답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길이 없다라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께서 좀 깜짝 놀라고 좀 의아해하는 단식의 시작, 이것을 어떻게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고 단식을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거는 지금부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 시작되는 어떤 사법 절차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약속대로 당당하게 거기에 단식 중이지만 가서 또 조사를 받거나 출석을 해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탄 단식이라고 하는 이 비판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이 단식 중에도 그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작은 국민 공감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단식일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잘 관리하고 당당하게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서 이 단식의 마지막은 성공적으로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달린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수석,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나 어떤 이 정치 캠페인에 대해서는 대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박수현 전 수석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이 단식은 좀 뜬금없고 좀 공감대를 못 얻는다, 시작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단식의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3가지 사항이 사실은 단식의 목표치고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김대중 대통령의 뭐 지방자치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보면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가 했던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관철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단식의 성과, 목표들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 벙벙한 그런 어떤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제를 점철시키기 위한 단식,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뭐를 위한 뭐를 위한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벙벙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식을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식 기간 중에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단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 대표의 단식,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와 관련된 논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이 이제 9월 1일, 9월의 첫 시작인데 3일 뒤 9월 4일 이 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검찰에서 9월 4일에 나오셔라. 이 대표는 바쁘다. 그런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 바쁜 일정들이 지금 다 정리되고 단식장에만 계실 거 아닙니까? 밤에 10시에는 어디론가 또 어제는 이동하셨지만 그러면 안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 9월 4일에 박수현 전 수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환, 검찰의 소환에 당당히 응한다면 뭐 일종의 이게 뭐 방탄을 위한 단식은 아니다라는 명분이 될 수도 있겠으나 9월 4일 검찰 소환을 불응한다면 이게 방탄을 위한 단식인가? 논란은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박찬대, 천준호 두 의원도 개인 사정이 있다, 뭐 다른 일정이 있다는 식으로 3인 모두가 출석하지 그러자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러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듯이 방탄을 위한 단식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수현 수석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 사적생이 되려면 뭐 그야말로 어떤 윤 정부의 어떤 폭력적인 혹은 비민주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내가 단식을 하지만 내 비리로 인해 한동훈 장관 얘기했던 내 개인적인 과거의 어떤 그 수사받을 부분은 단식 중에도 가겠다. 또 모든 의원들도 뭐 돈봉투 사건이든 뭐든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그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 여러 가지 대응하는 것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 검찰 입장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 진행 중이다. 재반 사안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 방탄과 무관하게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 검찰은 이래야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4일 검찰 소환에 응할지 혹 기자들이 이따 질문할 텐데 이 대표 입장 나오면 바로 뉴스 속보로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혹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인데 관련해서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제목 볼까요? 판사도 의심한 증인. 그 증인 위증했다라고 검찰에서 실토한 그 증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거짓 알리바이를 재판장에서 위증한 증인. 최근 김용 측의 요구로 위증을 했다라고 검찰에 실토한 바 있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측도 그 증인이 했던 증언이 위증이 아니다라고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도 그 증인 증언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4일 김용 재판 A씨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에 나 그때 수원에서 김용 만났다. 블루 계열 재킷 입었다라고 검찰이 주장했던 그날 돈 받았다라는 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김용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알리바이를 댑니다. 검찰 말대로 돈 받은 거 아니라 나랑 수원에 있었는데 블루 계열 자켓도 입었는데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재판부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아니 수년 전 일인데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재판부가 따져 물었다라는 겁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 판사분들의 촉 이런 게 있군요. 재판을 하다 보면요, 사실 유증이 상당히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근데 민사도 마찬가지고 형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자기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리바이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리바이를 주장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뜬금이 없는 거죠. 갑자기 전에 어떤 경기도 시장 진흥원장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나 그날 김용 부원장을 수원에서 만났다. 그럼 수원에서 만났을 때 김용이 블루 자켓을 입고 있었다. 그걸 자세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21년도에 있었던 5월에 있었던 건데 그냥 만났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그럼 만났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본인의 진술 말고. 그러니까 자기 기존에 갖고 있던 삼성 휴대폰에 보면 일정표가 있잖아요. 일정표에 만났다는 걸 거기 써져 있는 것을 제출했는데 그 휴대폰을 제출한 게 아니고 그 휴대폰을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핵심 증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좀 그 캘린더를 냈는데 휴대전화 캘린더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걸 낸 게 아니라 그거라면 이걸 핸드폰을 찍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원래 핸드폰을 좀 내라. 그럼 낸다고 했어요. 그럼 그 왜 안 내냐? 잃어버렸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보니까 이미 이 핸드폰을 폐기해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두 번째 컴퓨터 그래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판부가 아까 반문했고 지난 5월 재판 때 이 김용의 알리바이를 이 증인이 증언하면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증거라며 제시한 거예요.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다. 재판부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라는 요구에 불응을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의도적으로 폐기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김용 전 부원장이 그 당시에 사무실에서 PC에 로그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곳에 갔으면 주차장 진입했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 진입한 게 전혀 없어요. 결국 차가 김용 전 부원장의 사무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수원은 안 가는 게 맞잖아요. 이처럼 명확하고 이처럼 정확한 디지털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수원에 갔다고 했을까요? 그거 아마 이제 알리바이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지어내기 위해서 이제 수원이라는 걸 설정을 했겠죠. 근데 일반적인 유증은 조사를 해보면 아니 뭐 유증했나 안 했나 좀 뭐 긴가민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딱 떨어진 유증이죠. 아니 그러면 요 증인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도 폐기하고 캘린더도 조작해서 위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내가 위증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안 걸리려고 왜냐면 위증하면 처벌받으니까
나 잃어버렸는데요 라고 나름 변명은 했습니다만 이 증인이 위증했다라고 실토하게 된 심경의 변화랄까요? 그건 심경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검찰이 반박하지 못할 만큼의 뭐 증거도 폐기하고 이런 다른 반박할 증거들을 확 잡고 있다. 뭐 이것 때문이라 보세요. 그러면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뭐 디지털 증거인데 뭐 기록 다 있죠. 어디 있는 것이 위치가 다 나오는데 이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일반인 위증과 달리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와서 자신의 기억을 허위로 진술한 게 아니고 디지털 기록까지 막 조작을 하면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유증죄 중에서는 제일 죄질이 불량한 그런 유증죄 때문에 아마 오늘 영장 심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1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위증 논란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이 사법방해 논란과 관련해서 갑자기 어디선가 증인이 나타나고 위증을 하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후.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었다. 이재명 당시 지사에 의해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었다라는 이력 검찰은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A씨 위증 배후에 이재명 관련 조직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검찰 관계자는 저 A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공범 관계 등 사건 전모를 규명하겠다. 오늘 이 위증한 증인 구속 기로거든요. 오늘 A씨의 구속 심사가 진행된다. 배후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김병미 최고위원님. 네. 배후. 저 관계가 어제 오늘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 동시 지방선거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의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경쟁자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은 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고 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지사직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피선거까지 제한돼서 정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2019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탈원서를 이 A씨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정의당을 탈당하고 나서 경기도의 산하기관장을 맡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 뭔가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와의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위증 논란의 한복판에 또 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순히 김용 부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김용 부원장의 핵심적인 혐의가 입증이 되게 되면 그다음은 대통령 선거의 자금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와르르 무너지니까. 결국은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만약 구속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압박 수사를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진실들이 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배후 조직, 뭐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도모했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당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김영전 부원장은 이 검찰 측의 무리한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갑자기 증인이 나타나서 위증을 한 것과 관련해서 김영전 부원장 측의 변호인이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그 김용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어요. 위증 요구한 적 없다. 변호사 업무 시작 이래 자택 압수수색은 처음이다라고 김용 변호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하루가 다르게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압수수색에 제외될 수는 없다라고 검찰은 또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검찰, 김용대 검찰 측의 논쟁입니다. 일종의 설전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밤에 어디 갔을까? 자, 돌직구쇼에서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계속 취재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아마 언론 매체 중에 저희가 처음 보도해드린 것 같은데 대단한 보도는 아닙니다만 궁금하신 것 가장 빨리 알려드립니다. 왜 천막을 벗어났느냐라고 저희가 취재를 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저희에게 답변했습니다. 밤에는 실내로 이동해야 한다. 왜요? 라고 묻자
밤에는 실내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야당 대표의 경호 프로토콜상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퇴근 없이 국회에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추가 설명도 있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그러면 경호 프로토콜입니까? 포르투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포르투갈은 저 지명이고 프로토콜이요. 프로토콜인지 포르투갈인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어서. 아니 실내 이동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기존에 단식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당 대표 아니었네요. 야당 대표 아니었는데 그럼 어제는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출퇴근 않고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경호의 프로토콜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프로토콜 왜 위반하면서 저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는 출퇴근 없이 국회에 있다. 다만 앞으로도 밤에는 국회 실내에서 주무신다. 라는 입장도 지금 추가 취재됐어요. 예. 그러면 단식 자체를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편의적으로 그건 밤만 굶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 단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안 먹는 거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레토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로 이동을 안 한다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국회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정말 단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검증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단식, 먹는 거 아니냐 몰래 이렇게 의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의 또 단식이고 일종의 어떤 결기 있는 정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단식에 대한 것은 신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 제 기억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와 청와대를 오가면서 단식을 할 때 그때는 노숙 단식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이런 출퇴근 단식은 사상 처음 들어본다라며 그 단식에 대해서 비판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비판했던 그때 그 단식도 밤에는 그 단식 농성장에 있었는데 지금 이건 경호 프로토콜상이라고 하지만 실내로 들어가서 어딘가에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더 출퇴근 단식인데 어떻게 보세요? 집에는 안 간다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설명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제1야당 대표가 아마 6출이쯤 되나요? 그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맞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단식이 잘 준비됐었다면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들께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시도록 할 수 있는데 준비가 잘못된 단식이죠. 갑자기 시작한 단식처럼 차라리 저런 설명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단식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 준비가 좀 덜 된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이런저런 단식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동했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 프로토콜 경호 프로토콜 해명이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방탄 단식이지 여러 가지 해석이 꼬리표가 붙을 그럴 단식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된 단식이라면 사전에 저런 것들을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준비를 잘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본질적인 어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몸 상하고 밥 못 먹고 결과적으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이런 단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단식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한 아까 드렸듯이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이 무슨 말꼬리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저희 측이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해명이 아니라 답변을 준 건데 이 대표 본인의 이제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면 정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호 프로토콜상 밤에는 실내로 이동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밤에는 어딘가 실내로 이동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제 집으로 퇴근하진 않겠다. 국회 안에 어딘가에 머물겠다라는 건데 앞에 이제 수많은 단식의 선배들, 단식의 역사를 김영주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단식 농성장도 많이 가보셨고 그럼 그 많은 당 대표급 단식했던 정치 선배들은 경호 프로토콜을 어겨가면서 단식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경호 프로토콜을 존중했다 그러면 로텐더홀에서 아예 하든지 굳이 다른 설명을 필요 없이 실내에서 하든지 국회
본청 앞에서. 아니면 또 하나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회가 굉장히 안전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국회 안에 경호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청 앞에 밖에 이렇게 누워 있는 분을 어느 지나가는 행인이 덮치겠어요? 국회 아무나 들여보냅니까? 뭐 요즘에는 밤에 조금 뭐 주차도 할 수 있고 느슨해졌다고 하지만 국회 안에 경호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국회 안에.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대단한 그 경호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런 프로토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실내에서 하시지. 지금 현재는 저게 단식 농성장이 아니고 최고위원회를 밖에 연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런 부분들이 저렇게 왜 스스로 궁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자, 패널들 개인의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여기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나라의 국민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산주의자다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대표를 둘러싼 측근들의 재판과 수사에서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법 방해 논란이 야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서 이제 김용전 부원장 재판에서의 어떤 위증을 했던 증인도 그러한 일 해당되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들만 들리는 세태. 검찰을 왜곡하는 비난이 괴롭다. 근거 없는 비난에도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명민 최고위원님, 그럼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 그리고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대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는 정치 탄압의 성격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가 초창기 국회에서 방탄으로 막아세웠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법정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의 조작 수사고 여기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면 지난날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국회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가결시키고 영장심사 받아서 여기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아내면 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계속해서 무리한 정치적인 행위로 몰아가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천 시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 속에서 여당과 야당을 가려서 여당에게는 잘못된 일에 대한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력화시키고 야당만 무리한 정치 탄압을 한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달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의 과정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일들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 아마 이런 복합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위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박수현 수석님,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무언가 배후에서 위증을 지시하거나 뭐 재판을 방해하는 배후 조직, 검찰은 배후 조직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나 봐요? 배후 조직이 뭡니까? 배후가 이재명이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곳을 향해서 검찰이 칼끝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은 공정한 수사와 명확한 증거로 그것은 뭐 밝혀질 문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그 의도적 왜곡 참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쯤에서 우리 검찰을 한번 다시 스스로 좀 같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해도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검찰이.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정권에 따라서 검찰이 태도가 바뀌는 이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지금 억울하고 왜곡이다 얘기하지만 이것은 검찰 스스로 자업자득입니다. 검찰이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진짜 국민의 검찰로, 국민의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검찰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 더 추상같이 대하는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뭐 제가 이재명 대표만 왜 잡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왜 그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검찰이 일관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돌아볼 그런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자,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에 못지않은 뜨거운 소식들 두 가지,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뉴스 많아요. 저 두 번째 실루엣은 누군지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입니다. 제명안 부결됐고 징계할 것 같이 나왔던 민주당의 윤리위 소위 의원들 3명 모두가 김남국 제명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방탄, 코인 방탄에 이어서 방탄 단식 논란까지 오늘 계속 연이어 방탄 논란이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은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에 대해서 민주당 당 내부에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 민주당 지탄받는 지점이 내로남불과 위선인데 국민 지적과 정반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며 제명안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친명계, 가장 친명계 의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제명까지 필요하냐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 원내 상황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게 맞는 일이냐라고 부정적 의견을 냈었다라는 얘기도 언론 보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 내부에서는 이 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설왕설래까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한 혹시 당 지도부 간의 사전 논의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그건 없었습니다. 의원들 간의 논의는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그렇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당 지도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에요. 당 지도부에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남국 의원을 잘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치력이라 보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을 망가뜨리는 길이지 이게 정치력이 아닙니다. 자, 뭐 이런 논란까지 있고 일단 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왜 김남국 무소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이 살려주느냐라는 이야기죠. 김영주 의원님. 네. 아까 이 대표가 사직생을 얘기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지만 이 김남국 의원의 제명 부결이야말로 생즉사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더군다나 지금 그 송기현, 김혜재, 이수진 이런 분들이 만약 국회의원이 아닌 시점에서 김남국 사건을 접했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응? 저분들이 다 김혜재나 송기현 이런 분들이 다 율사 출신, 그분들이 검사든 판사든 그런 의미에서 저게 개인적인 입김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결과적으로는 이 부담이 밖에서 당장 뭐 국민들 세금을 몇 억을 더 내게 하느니 내년 5월까지 월급을 다 주게 만들었느니, 저는 윤리특위에서는 제명안을 가결시키더라도 본회의 넘어온단 말이에요. 본회의 가서는 사실은 가가 될지 부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통으로 민주당이 지금 저런 말하자면 방탄정당 혹은 비윤리적인 정당이라는 오명을 덮어 씌워야 됐느냐. 그리고 만약 진짜로 저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제명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면 저런 의견 자체가 과연 민주당의 이론 의견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입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견?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궁금한 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분 세 사람 다 과연 뭐
선출직이기 때문에 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을 과연 가질 수 자연인으로 돌아왔다면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궁금한 게 윤리위 소위에서 제명을 가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전체의 표결이 있어야 실제 제명까지는 이루어질 것인데 사실 국회의원 표결에 맡겨도 될 일을 왜 앞당겨서 방탄정당이라는 이른바 오명까지 쓰면서 강행한 걸까요? 무소속 김남국 살리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는 그 민주당이 정상적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입법기관이고 개인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이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쨌든 김남국 대표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채권일 수도 있고 김남국 의원이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적인 이해관계가 저렇게 당의 중요한 결정에까지 개입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부결은요. 이건 치밀한 시나리오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뭐 맹목적인 충성파 아닙니까? 충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윤리특위에서 이걸 부결을 시켰을까? 이거 타이밍이어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윤리특위에서 가결이 됐어요. 그럼 본회의에 갈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서는 제가 볼 때는 통과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죠. 그 시점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는 시점과 오버랩이 될 수 있어요.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켜요.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가 맞는데 그걸 또 부결시켜요? 두 번 부결하기엔 부담. 결과적으로 보면 김남국 살리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그런 생각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저런 실루엣은 드물죠. 북한의 김정은. 어제 북한 김정은이 나름의 작전 계획 일부를 공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 영토 전체 점령, 전시작전 계획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훈련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계룡대 추정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죠, 이런 게. 최근 경기 성남 한미연합사 CP 탱고 및 수방사 벙커를 겨냥했다. 지휘통신 수단을 파괴한다. 부산항 김해공항 오산 공군기지를 타격하겠다. 전선을 공격하고 배후 교란 작전하겠다 등의 영토 점령 시나리오까지 북한 김정은이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조선중앙TV 한 대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작전 계획 전투 문건들을 요약하셨으며 구체적으로 검토하셨습니다. 남반부의 전 영토를 점령한다. 약간 좀 공상과학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현재 어떤 북한의 무기 수준과 전력 수준으로 봤을 때 전쟁하면 김정은이 손해죠. 당연히 손해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김정은 정권의 그 종말,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 전체가 아마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지도상의 이러한 것들이 특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핵과 핵으로 미국과 예를 들어서 붙게 된다면 한 발 쏘고 수십 발 얻어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볼 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비핵화의 협상이 우리 하노이에서 결렬된 이후로 북한은 사실은 김정은은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위기에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대해서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손을 들고 비핵화를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선언했고 그다음에 많은 북한 인민들의 기대 속에 하노이로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빈손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북한 인민들은 이 지독한 경제난을 그 핵에 대한 것들과 경제의 어떤 개발 여력을 맞바꿔 올 것이다라고 기대했을 텐데 그거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북한 인민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을 겁니다. 또 북한은 이미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1000만 대가 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정보에 깨인 나라가 돼 있는데 한번 눈을 뜬 그 민중의 의식이라는 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내부의 흔들림이나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저렇게 어떤 전쟁 위험을 공포를 조성하고 그리고 외부로 인민의 눈을 돌리는 내부 결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북한이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체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어떤 엄포들을 놓으면서 이 한미 연합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의 전략적인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확한 분석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논란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외부로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내용.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주하진, 박승환 장군의 흉상들, 이 중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다른 이 장군들의 흉상은 육사 내에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할 것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결국 원포인트로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논란은 그거 같아요. 사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느냐 독립기념관에 있느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육사에 한정돼서 배치하는 것보다 독립기념관에 더 격을 높여서 이전하는 것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예우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인데 흉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흉상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이야기들 이게 논란일 것 같습니다. 공산당이니 아니면 뭐니라며 이른바 홍 장군의 궤적에 대한 어떤 역사적 논란, 그 이야기들이 더 본질적인 논란일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범도 잠수함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명칭을 단 건데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서 잠수함 개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징하는 하나의 그 이름이 어떤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례 자, 한덕수 총리는 주적과 전투하는 우리 군함에 공산당원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소련 공산당원으로 가입한 전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역작자들 사이에서는 해방 전에 공산당 전력, 그것도 독립운동을 위한 입당을 과연 해방 이후에 북한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이 공산당 당원과 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 의원과 또 대통령 비서실 실장 간의 설전도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 주적인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소련과 협조한 것이 독립운동이 아닙니까? 의원님 너무 멀리 가셔서 아니 지금 이해를 잘 홍범도 장군의 못하겠는데 문제는 홍범도 장군의 문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로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행적에 대해서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거기에 많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사실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야 의혹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순석. 예, 이게 우리 채널A 돌직구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앵커가 정리해 주신 대로 그런 그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흉상이 왜 육사에 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거 왜 여기에 이렇게 했냐면 자, 육사가 우리 국군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곳에 대한민국 국군의 군대의 뿌리, 정신을 설치하는 것, 모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국군을 창설하면서 우리 군대의 정신, 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볼 때 해방 이후에 그냥 저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뭐 일제에 부역했던
뭐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것을 국군의 정신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일 독립 전쟁의 저는 광복군과 대한 독립군의 역사를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위대한 정신으로 시초로 올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헌법 정신과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이 위대한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국군의 상징인 육사에 저런 어떤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그렇게 해서 국군의 뿌리로 만들고자 했던 존중하지 그런 어떤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전에 앵커가 설명하셨던 그냥 단순히 홍범도 장군을 그냥 독립투사로만 보고 그것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문제, 거기서 동의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제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러면서도 우리 국군의 뿌리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육사에 있는 것도 맞는 것이죠. 예. 김병민 최고위원님. 역사에 대한 고른 균형 감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있는 흉상도 2018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지난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휴전선에서 총구를 맞대고 겨누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장교들의 양성 기관으로서의 정신보다는 사실 항일투쟁으로 모든 것들을 몰아갔었던 지난날의 과거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에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니까 결국은 뒤늦게 서훈을 추진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한쪽 측면에서 너무나 항일투쟁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해서 나갔던 내용들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생도생들을 배출하게 되는 기본적인 정신과 과연 맞아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적 여지들이 지금 육산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독립운동을 이끌어왔던 독립영웅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들, 또 그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의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군 사관학교가 가져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켜내기 위한 그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이런 흉상을 비롯한 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들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뭔 하나를 정할 때 대통령이 하나 정하면 그게 따라가는 것들은 좀 그만둘 필요가 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홍범도 흉상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뭐 했냐 이거예요. 육사가? 네. 그다음에 잠수함 이름에 홍범도 함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을 때는 뭐 했냐 이거예요. 국방부가?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더 심각한 것은 뭐 영국이나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군함은 한번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공산정권 아니고는 이름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그거조차도 한덕수 총리가 와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 개성 이런 부분들을 너무 헌신작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홍범도는 문제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종북인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홍범도는 문제야. 이렇게까지 정치화됐을 경우에는 다시 정권이 바뀌면 또 홍범도 흉상을 다시 육사로 옮기자 이런 논란을 하지 말자는 그런 법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더 이상 욕보이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제야 진짜 필요한 게 프로토콜이에요. 그게 육사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역사학자들과 진지한 결론이 나서 만든 거는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흉상 이전 논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4일부터 저희 돌직구쇼 본방이 끝나고 직후에 유튜브 김진애 돌직구쇼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 라방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더 라방, 김진애 더 라방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까 돌직구 본방 끝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